네, 안녕하세요. 통계학 예비순환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 소개부터 간략히 드릴게요. 저는 얼마 전까지 이제 재경직에 합격한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중앙정부 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그만두고 베리타스에서 강사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아마 이 말을 듣고 왜 멀쩡한 사무관 하다가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, 일단 그만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좀 자유를 중시하고 좀 제약이 걸려 있는 걸 싫어하고 이런 성격이었는데, 아무래도 공직에 있다 보니까 뭐 경직 금지라든지 아니면 뭐 재산 신고, 그리고 또 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갑자기 야근이 있고 이런 문화들이 아무래도 제 성격이랑 조금 맞지 않아서 이제 다른 길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금 원장님이랑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, 원장님께서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. 일단 이번에는 통계학을 가르치는데 좀 더 준비가 되면 이제 뭐 경제학이라든지 재정학이라든지 다른 과목으로도 확장할 예정이고요. 일단 통계학 예비순환이니까 왜 통계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재경직 선택자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저희가 2차 시험을 볼 때 보통 7대1 정도의 경쟁률을 갖게 되죠. 그런데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이런 분포를 봤을 때 상위로 한 13% 정도에 들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. 그런데 이 평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제경제학의 점수 분포가 이렇다고 가정한다면 통계학의 점수 분포는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. 평균이 비슷하더라도 훨씬 더 고득점자도 많고 저득점자도 많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결국 중간 근처에서 있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상위에 들어서 합격을 하고 싶은 거겠죠. 그렇다면 우리는 국제경제학을 하기보다는 통계학을 해서 이 상위에 들어서 점수를 벌어서 다른 과목에서 설사 약간 실수가 있더라도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유리할 거예요. 그래서 국제경제학보다는 통계학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물론 국제경제학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예비순환이라든지 1순환이라든지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따로 약간의 준비는 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은 통계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제 강의가 어떤 식으로 구성될지 설명을 드리면, 기본적으로 예비순환, 1순환, 2순환, 3순환, 4순환 이렇게 순환이 구성되죠. 그러면 이렇게 쪼개서 3순환과 4순환은 이제 실전에 대비하는 실전 대비용 점검 과정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. 예비 1, 2순환은 이런 실전 대비를 위한 그 예비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때는 개념들을 다루게 될 텐데, 예비에서는 기초 개념을 다루고 1순환에서는 심화 개념을 다루고 2순환에서는 1순환보다도 더 나아가서 불이타들까지 다루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문제풀이 비중 같은 경우에는 1순환에서는 예비순환에서는 한 40에서 50% 정도로 가고 1순환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서 한 60, 70%, 그리고 2순환에서는 70%보다도 더 높게 이렇게 점차 문제풀이 과정도 올려가고,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도 좀 점점 더 심화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. 마지막으로 3, 4순환에서 실전 대비를 최종적으로 하시고 실전에 들어가시면 아마 어떤 난이도가 되더라도 40점 이상은 그냥 무난하게 득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큰 커리큘럼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. 사실 이런 1순환, 2순환, 3순환, 4순환에서 다룰 내용은 그때 그 순환들을 시작하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비순환을 좀 더 어떻게 가르치고 뭘 가르칠 건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예비순환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칠 거냐 하면,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 개념에 집중할 거예요. 근데 기초 개념이라고 해서 너무 쉬운 개념을 말하는 건 아니고, 학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학기 정도 또는 한 1.5학기 정도의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, 그러니까 기본적인 통계학 수업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기본 통계학의 내용이고, 이 내용만 숙지했을 때 그대로 시험장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
이 부분을 완벽히 숙지하셨다면 아마 한 30점에서 40점대 정도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토대로 이제 1순환에서 심화 개념도 익히고 2순환에서 좀 더 어려운 개념도 익히고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들에 집중하면서 먼저 개념 수업을 하고 이제 유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정말 잘 파악했는지 한번 확인할 거고요. 그리고 2차적으로 연습 문제를 풀면서 또 다시 한번 그 개념들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했는지 다시 볼 거고, 그 다음에는 복습 문제를 제가 나눠 드릴 거예요. 아마 강의 계획서에도 써 있을 텐데 한 2개 내지 3개의 장이 끝나고 나면 그때 제가 복습 문제라고 되어 있는 프린트들을 나눠 드릴 거예요. 그러면 그 프린트를 풀면서 다시 한번 그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고 다시 와서 저랑 같이 풀어보시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강의 계획서에 있듯이 한 6강마다 한 번씩은 모의고사까지 풀 거예요. 모의고사도 가능하면 제가 다양한 주제를 다루도록 문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번 더 점검을 할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개념으로 1번, 유제로 2번, 연습 문제로 3번, 복습 문제로 4번, 모의고사로 5번, 이렇게 기초 개념들을 계속해서 복습함으로써 여러분의 뇌리에 확실히 그런 개념들을 각인시키도록 할 거고요. 개념을 강의할 때도 그냥 단순히 글을 읽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실제 예시를 들어주고, 만약에 너무 수학적으로 어려운 내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수학적으로도 쓰고 그 옆에 이제 직관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제시를 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에서 이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통계학 수업이라고 하면 다들 걱정을 하시는 게 이제 수학이 어느 정도 사용되냐, 뭐 수학을 가르쳐 주냐, 이런 게 걱정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 필요한 수학이 어떤 게 있을까 살펴보면 일단 미적분을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요. 그리고 예비에서 사용될 내용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조합과 순열에 대한 내용이 가끔 나오고요. 그리고 또 들어갈 내용이 이제 맥클로린 급수, 그리고 뭐 행렬, 네, 뭐 이 정도가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, 일단 예비순환 난이도에서 행렬은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요.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고요. 그리고 맥클로린 급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수준으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가 필요한 내용이 왔을 때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. 그 외에 미적분이랑 조합순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비순환 강의에서는 최대한 좀 수학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배제하고 가르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 내용이 필요한 시기가 왔을 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따로 뭐 예습이나 뭐 공부를 해오실 필요는 없고요. 다만 굳이 공부를 하시겠다면 미적분에 대해서 이제 그냥 고등학교 교재 수준 정도로 펴놓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긴 할 거예요. 그런데 일단은 수업에서 다룰 예정이다.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특강을 열든지 해서 보강을 할 테니까 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예비순환에서 다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고, 이런 예비순환을 듣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. 네, 일단은 OT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면 될 것 같고요. 나머지는 이제 실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